IT 신과 안테나. 네, 돌아온 안테나. 기다리신 분들이 많죠? 네. 안석현 기자. 네. 계속 유튜브하고 텔레그램 채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거의 우리 채널에서 다 땡겨갈 만큼 땡겨가지 않았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지난달에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또 네. 한번 싹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정말 빨리 그렇구나. 자주자주 나가야 되겠다. 더 빨아먹을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여러분. 빨아먹을 게 많습니다. 네, 참고로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 포스트 구독자가 7%. 네, 99.7%가 남자랍니다. 여러분, 여성 구독자분 좀 구독해 주세요. 인정해 주십시오. 네네. 오늘 제가 그래서 염색도 하라고 했습니다. 염색하고. 네, 우리 안석현 기자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삼성전기하고 애플하고 이제 유리기판 협력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주실 건데, 지금 뭐 뉴스는 삼성전기하고 애플하고 유리기판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다. 네. 뭐 이야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2주 전에 저희 키포스트 홈페이지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유료 기사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은 전문을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위에 이제 뭐 제목하고 중간 제목 보셨을 텐데, 애플하고 삼성전기하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공급 논의를 시작한 건 작년 한 연말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논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직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어떤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제 소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니네들 이제 하고 있는 게 연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리고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레인지를 한번 좀 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초창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뭐 칩에다가 이걸 적용해보고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 못 가고요.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킥오프 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한 몇 번의 미팅 더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 이 대표님 20년 가까이 이제 IT 쪽 계속 보고 있지만, 이쪽 판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하고 기타 등등이 판을 깔아놓으면 애플이 들어와서 수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들어왔다 하면 이 바닥은 이제 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에는 확실하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약간 회적인 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안석현 기자도 SKC 앱솔릭스에 대해서는 약간 톤다운을 했었잖아요. 이제 안테나에 나와서. 그래서 뭐 코버스에서 코퍼스 쪽으로 이제 기술이 진화하면서 유리기판이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수요처 쪽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큰둥한 반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현업에서 보면 체감하기에 좀 어때요? 지금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실제로 해서 이제 이걸 적용하는 기업들의 좀 약간 온도 이런 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일단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안테나 시간에 오면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 코어스에서 2층에 들어가는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가 있고 1층에 들어가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 있는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글래스 인터포저는 굉장히 좀 빨리 갈 것 같고 글래스 코어 기판은 그거보다는 한 템포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글래스 인터포저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워낙 좀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 하는 공정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패널 기반으로 해가지고 꼭 글래스 인터포저가 아니더라도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도 후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인 앤 스페이스 측면에서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역시나 글래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업에서는 글래스 인터포저 되면 좀 빨리 가져와봐라 이런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냐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고요. 글래스 코어 기판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템포가 좀 늦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애플도 삼성 전기하고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글래스 코어 기판보다는 글래스 인터포저 쪽이 좀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게 애플의 A 시리즈나 뭐 M 시리즈 같은 모바일 세트, B2C용 제품보다는 서버 칩 이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타깃을 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진화해 나갈지는 알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좀 추정을 해 보건데 구글에서 이제 프로젝트 발트라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애플이 뭐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AI 서버용 에이직을 개발해 온 게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개발을 해서 출하가 되면 자기들의 이제 LLM 학습에도 쓰고 뭐 추론에도 쓰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면적 칩이기 때문에 에이직 다 대면적이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면적 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D 패키지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인터포저 필요하고 그래서 실리콘보다는 아마 글래스로 하게 되고 그래서 삼성전기하고 얘기가 되고 있을 가능성.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던 A 시리즈나 M 시리즈 중에서 M 시리즈, A보다는 M이 좀 더 칩 사이즈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가을에 나올 버전부터는 칩렛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하나로 만들지 말고 쪼개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를 딱 분해해서 보면 CPU, GPU, NPU 이런 것들이 다 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원칩이라고 그죠. 시스템 원칩이라고 또 하죠. 근데 그거를 다 분리를 해서 한번 생산을 하면 아주 첨단 노드가 필요한 데만 첨단을 쓰고 나머지는 좀 더미하게 가고 그리고 개발 일정도 당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요 칩렛 개념을 아마도 애플이 올해 가을에 M5에 아마 적용할 것 같아요. 근데 칩렛을 적용하면 이제 그 다음은 뭐죠? 요거를 밑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주기 위한 그 기제로서 물론 이번은 아니겠지만 2026년 7년 가서 뭐 M6, M7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글래스 인터포저를 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 발트라 거기에 아마 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M 시리즈 칩 거기에도 한 2026년, 7년 뭐 요때 가서 쓸 가능성이 있다. 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발트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플이 이야기했던 게 M2 울트라 그러니까 울트라는 M2 칩을 4개로 그냥 병렬로 연결해서 확장한 칩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버용 칩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약간 모디파이해서 쓰는 게 발트라라고 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일단 브로드컴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하니 그 앞에 해왔던 M 시리즈는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게 애플이 처음부터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는 그렇죠. 거고 발트라는 브로드컴이 이제 껴있으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면적 칩이고 하니 글래스 인터포저 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칩넷이라 그러면 기존에 SoC를 쪼갠다 그러면 여기 CPU 블록이 있고 GPU 블록이 있고 인풋 아웃풋 쪽에 이제 블록 요 정도 쪽에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요 정도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CPU의 코어를 고성능 코어하고 저전력 코어를 따로 해서 만드는 정도까지 하는 건지 혹시 그 정도까지는 뭐 접근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얘기되는 건 전자인 것 같습니다. 예, CPU, 아직까지는? GPU 나누고 그다음 IO 나누고 뭐 NPU 있으면 NPU까지 나누고 해가지고 기능별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계속 진전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CPU에서 뭐 저전력, 고전력 나누고 뭐 GPU에서도 코어별로 나누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나눠버리면 이걸 또 하나로 기원내는데 또 맞아요. 많이 인터커넥션에서 그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최적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요거 굳이 여쭤본 거는 네. 혹시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저전력 코어 쪽으로 혹시나 수주 가능성을 좀 이제 왜냐면 고성능 코어 쪽은 TSMC가 100% 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여기서 물량 넘치는 거 저전력 코어 쪽으로 좀 수주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아니죠. 역시 네네. 애국심이 넘치시는. 아니 일단 우리 주식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물량이 넘치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TSMC도 팹이 항상 풀캡하지만 엔비디아하고 애플 팹은 어떻게든 빼주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쩌리들이 이제 밀려가지고 이렇게 삼성. 그 중에 쩌리가 하나가 이제 테슬라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가 없죠. 네, 제가 네. 계속 그거는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패키지 딜을 막 이렇게 막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중동 지금 전쟁 나고 있고, 네, 그죠? 뭐, 네. 약간 그런 것들도 뭐, 어쨌든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이야기한 대로 수율이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다라는 거, 테슬라 패키지 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중이고요. 그러면 삼성 전기가 하고 뭐 지금 애플하고 정말 이제 킥오프 미팅 정도라고 하지만 시장은 항상 또 기대감은 앞서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좀 네. 주목할 만한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협력사. 네. 이건 뭐 지난 시간이랑 거의 똑같은 회사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기,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협력사 혹은 소재 협력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캠트로닉스, 뭐 TGV 쪽을 하죠. 그 다음에 K시텍, CMP 장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MT, 그러니까 습식 메탈라이제이션 그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중후엠텍 역시나 TGV 하고 있는 요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에 모바일 칩셋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해왔던 전략들을 보면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뭐 반도체를 산다, 디스플레이를 산다 할 때 하나 콕 찍어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요소 기술까지 다 자기네들이 관장을 해야 그쵸. 성비가 풀린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아마도 만약에 이쪽에서 논의가 진전이 되면 삼성전기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까지도 뭐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거는 이 요소 기술을 내가 만약에 독점해버리면 다른 데서 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것들은 확 잡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네. 애플이 뭔가 삼성전기하고 협력이 뭔가 많이 진전된다 그러면 국내 협력사들의 애플이 직접 컨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뭐 옛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제끼고 그렇죠. 밑으로 되게 많이 컨택하잖아요. 그렇죠. 뭐 카메라 쪽도 컨택 직접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물론 지금은 아주 초창기이긴 하지만. 혹시 삼성전기 부산 원패스 라인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3주 지났는데 있을까요? 예. 혹시나 해서. 예, 아직은 없고요. 네네. 뭐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MP 쪽은 아직까지 뭐 네. K시텍이 가시화적이 아직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아, 네. 일단 저기 에바라 에바라가 쪽에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K시텍. K시텍은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네, 정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월간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제가 계속 귀찮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번 이 안테나 시간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리기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유리기판 동향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그러면 BOE. BOE죠. 네, 그렇죠. BOE가 유리기판 투자한다고요? 네. 원래 발표는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에 자체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자기네들 기술 그동안에 어떻게 개발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옌순 회장이 우리가 2026년에는 글래스 기판, 반도체용으로 이제 양산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별다른 액션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내일에서 이제 잊혀졌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본격적인 장비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양산 개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파일럿 정도로 이제 기술 검증 용도로 한번 라인을 깔아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인가요? 아니면 유리 인터포저 쪽이 좀 더 가시적인가요? 지금 나온 거 장비들을 쭉 보면 일단은 코어 기판용 장비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어 기판을 일단 먼저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난달부터 발주가 나온 걸 쭉 추려봤거든요. 18개 나왔어요. 18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초창기라 더 나오면 글래스 인터포저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코어 기판을 하는 건 확실하다. 네, 인터포저도 나중에 나오면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8개 그 장비 업체 중에 국내 기업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없는데 네. 눈여겨보실 거는 있습니다. 그 슈미드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18개 중에 3개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칭 장비, 현상 장비, 그리고 스트립 장비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슈미드는 아마 안테나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바코라는 그렇죠. 회사하고 같이 얼라이언스가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리기판 장비를 슈미드가 턴키 수주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몇몇 장비들은 아바코가 하기로 계약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슈미드가 좀 수주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바코가 하기로 했던 게 레이저 쪽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메탈 증착 장비 뭐 이런 쪽인데 그쪽을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이 덩달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칩 타깃일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BOE가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캠브리콘이라든지 뭐 어떤 업체하고 좀 협력하는지 이런까지 파악이 되나요? 그쪽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중국 회사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정부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뭐 여기랑 협력해봐라 붙이기도 하고 지금 뭐 말씀하신 캠브리콘이나 아니면 화웨이도 서버칩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죠.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술 개발해서 레디가 되기만 한다고 하면 고객을 못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쪽에 중국 쪽에도 요즘에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BOE 말고 네. 혹시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판 업체 중에서 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로드맵을 내놓은 회사가 또 있나요? 제가 글래스 쪽은 중국 쪽에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소위 중국에서 메이저 디스플레이 회사는 CSOT, 티안마, 뭐 비전옥스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나머지 세 친구들은 한다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말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안테나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에친트라고 하는 그 왕둥성 회장이 만든 왕둥성 회장이 만든 그 회사가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이제 뭐 나중에 기술이 좀 진화가 되면 유리기판 쪽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사이에 딱 걸쳐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결국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뭐 일본도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국도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금 지원되고 있거나 아니면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나우라나 에이맥이나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막 부상한 회사가 사이캐리어 같은 회사들 맞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도 유리기판 쪽에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사실 요 반도체 중에서 이제 요쪽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후공정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후공정 장비들은 미세회로 뭐 이쪽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오염 산업하고 걸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식각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쪽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내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18개 회사 중에서 한 또 절반 정도는 중국 회사들이 또 일부 이름을 걸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BOE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사업을 쭉 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하고의 어떤 코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5세대 LCD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6세대 OLED 라인 요번에 8.6세대 OLED 라인은 또 국내 증착 장비도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나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하고 코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해요.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장비 회사들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좀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몇 개 꼽아봤습니다. 꼽아봤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지금 이제 글래스 기판 한다 그러면 SKC향 장비가 있고 삼성 전기향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또 섞는 건 또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BOE는 또 그런 거 없죠.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좋은 게 있죠. 그래서 피롭틱스가 공급하는 뭐 레이저 변조 장비나 아니면 싱귤레이션 장비 하나씩 잘라주는 그런 장비들 뭐 SKC에 지금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 전기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BOE에는 충분히 어프로치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바코 하는 메탈 스퍼터 그리고 캐시텍의 CMP 장비 그리고 야스가 하는
TGV 검사 장비 이것도 SKC 쪽에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ABF 드릴링 장비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물론 아직까지 뭐 이 회사들 중에 수주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어프로치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주도를 잘 한다 그러면 또 중국 시장이 또 열려 있으면 중국 기업들한테 또 이렇게 잘 팔아서 또 이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들한테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 안석현 기자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하실 거고 월간 안테나를 통해서 또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에 그래서 BOE가 나온 김에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알아봤어요. 네네. 뭐 일단 투자를 한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한참 이제 인텔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거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이쪽 국내 업계에서 관심이 많을 때 삼성 그룹에서 삼성 전기,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3사 관계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었대요. 근데 논의를 해서 한번 좀 잘 해보자. 이쪽 앞으로 뜬다는데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수요업체로서 관심이 있는 거고 전기는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왜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유리 관련해서 이제 노하우가 워낙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도 좀 제공해주고 사람도 좀 꿔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사업화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워낙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OLED가 삼성에 비하면 좀 많이 사이드로 몰려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생각해보는 와중에 유리기판도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특히 그 중에서 글래스 인터포저 쪽으로.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봤겠죠.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코어를 해야 되는데, 이노텍이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글래스 인터포저 쪽으로 일단 좀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당장 뭐 장비를 발주하고 사업화를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요 분야도 혹시 제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다음 시간이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리기판 다음 시간에는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다음 그렇죠? 시간은 살짝 좀 빠진 내용이라서. 네. 네. 혹시 2부까지 돼서 3부는 꼭 들으십시오. 네. 잘하는데요? 네. 유리기판 앞 시간에는 좋은 이야기만 했고 이제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일단 뭐 인텔이 안 좋은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는 네. 아니죠. 네. 삼성전자는 양반이죠. 인텔에 비하면 인텔의 유리기판 사업도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마 뉴스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정리해고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인텔의 직원이 한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한 2만 명을 또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 명 수준으로 떨구겠다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근데 11만 명 중에 2만 명이 나오면 뭐 거의 대부분 뭐 나간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부서에서 몇 명씩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겟이 되는 부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부서가 글래스 기판 연구 부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쪽 업계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업계에 도는 이유는 나오면 한번 영입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쪽 우리나라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없다가 글래스 기판이라는 게 있고 앞으로 한 2027년 8년 이때 가면 주류가 될 거다라고 딱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2023년에 인텔의 발표였잖아요. 맞아요. 걔네가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개발할 거고 뭐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그쪽에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연구하던 인력을 내보낸다? 그럼 이제 시장의 센티가 확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관련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텔은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는 별로 준비된 게 없고 코어 기판, 유리 글래스 코어 기판 쪽만 집중을 했었던 건가요? 일단 둘 다 했었을 것 같은데 바깥쪽에 이제 어나운스 한 거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워낙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쪽 15년 주기설이라고 한 제가 옛날에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 반도체 업계에 보면은 반도체를 패키지하는 패키지 기판의 소재가 15년, 대략 1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이 15년 주기가 이제 2020년대 말에 한번 다시 다가오는 거고 그때 이제 인텔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이걸 글래스로 바꿔볼게요 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이 기판 레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텔은 인터포저보다는 기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유리기판 개발 인력을 정리한다고 해서 인텔이 유리기판을 안 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인텔의 스탠스는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나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해서 쓰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 있는 협력사들하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어떤 노하우를 키우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녀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립니다. 인텔이 쇼트 유리 좋아한다더라. 독일 쇼트 있잖아요. 원작 유리를 쇼트를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메탈라이제이션은 습식보다는 건식을 좀 좋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뭔가를 R&D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28년, 29년 돼서 글래스 코어 기판을 쓰긴 하겠지만 그때 좀 쉽게 말하면 기성품 쓰겠다는 거죠. 기성품을 쓰는 거지 지금처럼 완전 풀 커스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쓰겠다. 요건 작전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겠죠. 딱 얼핏 듣기로는 그러면 이제 인텔의 내부 내재화 쪽에 관련된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국내 쪽에 이제 일부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쪽은 좀 별로 안 좋아지는 거고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 기판 업체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걸 수요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 서플라이 체인을 못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텔이 미국 회사고 하다 보니까 좀 멀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외주에 좀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기, LG이노텍 둘 다 어차피 인텔하고는 거래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패키지 기판 쪽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의존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죠. 일단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생산 라인, SKC 앱솔릭스, 그죠? 거기는 이제 AMD하고만 지금 많이 좀 하고 인텔하고는 별로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MD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거는 뭐 음으로 양으로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인텔하고도 뭐 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그거는 뭐 회사 내부인만 이제 알 수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드러난 거는 전혀. 드러난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신임 대표가 이제 리프탄 이분은 원래 케이던스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EDA 툴을 하던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많이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계 쪽에 역량 강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오히려 협력사를 쓰자 이런 좀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 전임 패키싱하고는 약간 좀 이제 뷰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인텔에서 글래스 코어 기판 연구한 거는 패키싱어 그 또 이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이제 쭉 연구가 해 왔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탄 CEO 자체가 이제 전공정에 워낙 특화된 인물이라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인텔의 어떤 리소스 자체가 여러 곳에 이제 분산할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진짜 급한데 요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 인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경쟁력에서 사실 좀 벗어나죠. 이제 기판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래스 인터포저도 마찬가지고 글래스 코어 기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판 레벨이라서 아무래도 좀 리프탄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멀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인텔이 글래스 기판 안 한다더라, 지금처럼 유기 기판으로 계속 간다더라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센티가
죽을 거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아니고 쓰긴 쓰되 뭐랄까 커스텀 역량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사실 회사에서 필요 없는 유휴 인력들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네. 키맨들이 그죠?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 업계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업계도 지금 상황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텔보다 좀 나으니까 이럴 때 좀 좋은 인력들 좀 이렇게 잘 모셔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최소 한 수십 명 나온다고 하거든요. 10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나온다고 하니 그 중에 또 잘 고르시면 뭐 국내 이제 요즘에 글래스 기판 많이 사업화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좋은 인재들을 또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인텔이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으니까 그쪽 이제 뭐랄까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팹들도 많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 R&D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예전에 오스틴 팹에 몽고스 같은 팀이 있었잖아요. 이제 CPU 설계팀. 그런 것처럼 좀 잘 활용.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 정도 생각할 정도니까 뭐 그 현업에서 더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엄청 안테나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나온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키맨들 잘 리스팅 해가지고 잘 영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리기판이라는 게 내구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이거 뭐 적용해서 뭐 1년 이상 돌려본 칩도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유리라는 게 우리 안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이 머티리얼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있고 오염 산업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이 유리 가공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엔드 기술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이잖아요. UTG. 그래서 울트라 스인 글라스. 그래서 UTG는 굉장히 잘 안 깨지고 잘 어떻게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이제 수율이 넉넉하진 않지만 UTG 쪽에서 그 유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또 글래스 기판 쪽으로도 좀 많이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UTG 쪽에 보면 그 화학 강화라는 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자르고 나서 그거를 이제 질산칼륨 용액에다 담그면 유리에서 나트륨이 빠져나오고 그 나트륨에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을 칼륨 원자가 차고 들어가면서 이 안을 가득 채우거든요. 근데 나트륨보다 칼륨이 살짝 더 커요. 그럼 이 안을 팽팽하게 채우기 때문에 뭔가 흐물흐물한 어떤 살에서 뼈가 들어간 것 마냥 이게 단단하게 이게 굳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UT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은 TGV 쪽에서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칼륨 원자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게 크랙 쪽 있잖아요. 홀에 보면 크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크랙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게 확 깨지는 현상이 생겨서 아직은 요 기술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요즘에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쪽 되게 핫합니다. 네. 그런 이용 강화 쪽에 국내에 잘하는 회사가 있나요? UTG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도이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UTI도 있고, 그리고 유리를 가공하려고 했었던 뭐 중우엠텍도 옛날 UTG 사업을 했었거든요. 중우엠텍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다 이용 강화 기술이 뭐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랙이 있을 경우에 이용 강화하다가 깨지는 게 거의 뭐 명약관화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사실 그 유리 가공 쪽에서 최고 그래도 하이엔드 기술이 UTG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IT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기술들이 충분히 유리기판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도 혹시 뭐 움직임이 있으면 안테나 시간에 아니면 뭐 본인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아까 앞에 인텔 쪽 거기에 이 얘기를 좀 붙여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꽤 오랫동안 이제 IT를 봐왔잖아요. 신기술이 등장을 하고 그거가 이제 좀 연결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장밋빛 전망들만 막 나오죠. 뭐 그렇죠. 뭐가 된다더라, 몇 조의 시장이 열린다더라, 몇백 조의 시장이 열린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중이 떠중이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 이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쯤이 되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달 연속으로 지금 한 개 정도는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좀 비율을 좀 낮추기도 하고 이 회사의 좀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이 산업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안 좋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IT 산업이 성장하는 경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네. 젠슨 왕이 네. 갑자기 유리기판 이야기 한번 해주면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기판 가장 심도 있는 내용, 그래도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정도까지 다루는 채널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안석현 기자 이지캐퍼스트 네, 채널, 그리고 텔레그램 안테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꽉 채워서 또 여러분들 월간 안테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